주리온 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네, 오늘은 유희왕 기초 강좌 영상을 찍도록 할 겁니다. 기초 강좌 영상 업로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기초 강좌 영상 콘텐츠를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제가 기초 강좌 영상을 통해서 엑스트라 덱에 사용되는 카드들, 융합 몬스터, 싱크로 몬스터, 엑시즈 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부터는 메인 덱에 투입되는 카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카드는 메인 덱에 들어가는 카드의 이제 기본이 되는 효과 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효과가 있는 몬스터와 효과가 없는 몬스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과 없는 몬스터는 그냥 일반 몬스터라고 해서 노란색 형태의 카드죠. 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 카드 틀을 가지고 있는 일반 몬스터, 네, 요게 이제 효과가 없는 몬스터인데 이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효과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의 차이는 효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모든 기타 다른 점은 동일합니다. 일반 몬스터는 딱히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레벨과 속성과 종족, 공격력, 수비력 정도만 있는 몬스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효과 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몬스터 카드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터 카드에는 레벨과 속성, 종족, 공격력, 수비력 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뭐 신상 정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시력이 몇이고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뭐 그런 것 정도, 그 정도의 텍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름이 카드명이고요. 이 동그란 무늬가 바로 속성을 나타냅니다. 속성에는 총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둠 속성, 땅 속성, 화염 속성, 빛 속성, 물 속성, 바람 속성, 그리고 신 속성까지, 네, 총 7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별의 개수는 레벨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레벨은 몬스터를 소환할 때 그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지 없는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이 되는데 1개부터 4개까지 4 이하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는 재물 없이 그냥 소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재물 5 이상의 몬스터부터는 상급 몬스터로 취급이 돼서 레벨 5와 레벨 6의 몬스터는 재물 1장을 바치고 소환해야 되고요. 레벨 7 이상의 몬스터는 재물 2장을 바치고 소환해야 되는 몬스터입니다. 네, 물론 상급 몬스터 중에서도 자체적인 다른 특수한 소환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소환하는 몬스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물을 바치고 소환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족인데요. 네, 종족은 이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 같은 경우에는 야수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종족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마법사족, 악마족, 기계족, 드래곤족, 천사족, 물족, 언데드족, 곤충족, 화염족, 전사족, 공룡족, 암석족, 야수족, 해룡족, 식물족, 사이킥족, 환신야수족, 뭐 이런 여러가지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카드 텍스트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종족들이 있는지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종족과 관련돼 있는 효과를 가진 카드들도 있어요. 뭐 어떤 종족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몇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종족과 관련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카드가 어떤 종족인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카드의 종족이 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족 옆에는 이제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효과 몬스터임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무슨 종족, 효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효과 몬스터마다 그 특정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싱크로 몬스터에서 제가 소개드렸듯이 싱크로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튜너 몬스터가 필요하죠. 그 튜너 몬스터가 이 카드가 튜너 몬스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 종족 옆에다가 튜너라고 적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카드는 드래그니티 아큐리스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네, 드래곤족 옆에 튜너라고 적혀 있죠. 네, 이 카드가 튜너 몬스터임을 나타내고 있는 텍스트인 거죠. 네, 주황색 카드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인데 효과 몬스터이면서 동시에 튜너 몬스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튜너라는 거, 이 종족 옆에 붙어있는 부가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효과로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역시 튜너 몬스터일 수 있어요. 어떤 몬스터가 효과 몬스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밑에 부차적인 어떤 효과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공격력과 수비력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격력과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실행할 때 필요한 수치입니다.
공격 표시일 때는 공격력을 전투 데미지로 계산을 하고요. 수비 표시일 때는 수비력을 전투 데미지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족 밑에는 이제 효과가 적혀 있는데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카드마다 각 제각각의 효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크게 4가지의 효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효과인데요. 지속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몬스터가 필드 위에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가 있죠. 사이코 쇼커 같은 경우에는 필드 위에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함정 카드의 효과를 무효로 하고 함정 카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네, 그런 이제 필드 위에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따로 플레이어가 발동을 선언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계속해서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을 지속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동 효과인데요. 기동 효과는 자신의 메인 페이지에서 발동을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효과를 발동할 때 패를 버린다, 릴리스한다 등의 과정을 실행해야만 하는 카드들도 존재합니다. 딱히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발동한다 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발동을 선언하고 필요한 코스트가 있으면 코스트를 지불하고 발동하는 플레이어가 임의로 발동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은 카오스 솔저 개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효과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한다 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자신의 메인 페이지에만 발동할 수 있는 효과로 기동 효과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발 효과인데요. 유발 효과는 효과를 사용하기 위한 특정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카드 텍스트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소환에 성공했을 때 뭐뭐 한다, 이 카드가 리버스 했을 경우에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가 적혀 있는 카드는 유발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발 즉시 효과가 있는데요. 유발 즉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정 타이밍에 효과를 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대 턴에도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장 또 처치하기 곤란한 효과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카드의 효과를 분류해서 아는 거는 크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이 4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보시고 그 카드의 효과 텍스트를 따라서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몬스터의 소환과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몬스터 카드는 한 턴에 한 번만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에 몬스터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몬스터를 한 번에 여러 장을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턴에 한 장만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을 통상 소환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일반 소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일반 소환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한 턴에 한 번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소환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줄여서 일소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공격 표시로 소환하는 일반 소환, 그리고 수비 표시로 세트하는 세트,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소환과 세트를 합쳐서 통상적으로 통상 소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통상 소환은 한 턴에 한 번만 가능하지만 다른 카드의 효과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소환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 소환이라고 해서 통상 소환과는 구분지어서 다른 소환이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자체적인 카드의 어떤 소환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특수 소환하는 거, 혹은 의식 소환, 펜듈럼 소환, 융합 소환, 싱크로 소환, 엑시즈 소환, 전부 다 특수 소환에 해당되는 소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소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소환되는 방법들은 다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 소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턴에 몇 번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빨리빨리 전개를 시켜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게 게임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소환을 해야 되는 몬스터보다는 특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들을 되게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몬스터의 표시 형식에는 앞면 공격 표시, 앞면 수비 표시, 뒷면 수비 표시,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뒷면 공격 표시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상 소환을 할 때는 앞면 공격 표시로 소환하거나 뒷면 수비 표시로 세트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고요. 특수 소환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뒷면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라는 텍스트가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특수 소환을 할 경우에는 앞면 공격 표시 또는 앞면 수비 표시, 이렇게 카드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기본 룰입니다.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일소권과 마찬가지로 한 턴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뒷면 수비 표시의 몬스터를 앞면 공격 표시로 전환하거나 앞면 수비 표시의 몬스터를 앞면 공격 표시로 전환하는 것, 반대로
앞면 공격 표시의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하는 것, 공격 표시 또는 수비 표시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소환한 턴 또는 공격을 실행한 턴에는 그 몬스터의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기초 강좌에서는 효과 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효과 몬스터라는 게 종류도 너무나도 많고 그만큼 또 다양한 효과의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되게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카드에 대한 기본 정보, 카드명, 속성, 레벨, 종족, 공격력, 수비력, 그리고 효과 요 정도가 있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카드의 효과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 효과지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가 쓰는 카드의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지 실제 게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이런 효과가 요런 때 쓰이는 거구나, 이런 걸 어떤 효과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배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나 또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테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기초 강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